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경남도 공공건축가이자 정책자문단 위원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그리고 국회와 행정부에서 정책보좌관을 지낸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김해 시가 155개 공공조형물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도내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죠. 네, 공공조형물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조형물의 설치라든지 관리가 김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고요.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예산 낭비라든지 그다음에 민원도 많이 생기는 이런 아주 좀 골치 아픈 행정의 하나인데 네. 김해시는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이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 달에는 김해에는 155개의 조형물인데 이 조형물 전체를 사진을 촬영을 하고 또 현상이 어떤지를 담은 이런 화보집을 발간했습니다. 제가 화보집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김해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민의 종이라든지 연지공원의 음악 분수 등 아주 그 우리나라의 명물 그 조형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제 소개를 했는데 아마 이런 걸 아마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김해시가 처음이죠.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다음에 시청 안에 도시 디자인과 전담 부서까지 설치를 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사례가 아마 전국에서는 굉장히 드문 사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김해에서 관리를 하고 이번에 이제 공공조형물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다 컴퓨터로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김해가 행정적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공공조형물의 어떤 그 관리가 일원화되고 체계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경남도 공공건축가 입장에서 이번 김해시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공공조형물이라는 게 원래 이제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미술품, 회화, 조각, 서예, 심지어 이제 분수대, 폭포, 환경시설 이런 걸 다 포함한 거거든요. 예, 원래 이게 예전에 이제 소수가 예술품을 독점했잖아요. 자기 방에 놓고 자기만 보던 게 이제 민주화가 자꾸 되다 보니까 공공의 장소로 나와서 모든 시민이 다 같이 그 예술품을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이 그래서 이번에 김해 공공조형물 관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사실 경상남도에서도 6, 7년 전부터 비슷한 시도를 계속했어요. 뭐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에 제가 직접 발의했던 건데 불량경관, 양호경관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자 포인트마다.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쉬울 것 같은데 한번 시하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그만큼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김해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경상남도도 이번 기회에 좀 자극이 돼서 그런 정책들을 같이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일원화가 됐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관리가 분산돼 있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좀 차이를 알아야 이번 김해시의 시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우선 김해시에서 행정동마다 가지고 있는 작품, 그다음에 작품의 내용 리스트를 좌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선 좋은 점은 우리 동네에서 어떤 좋은 작품이 있고 어디로 가면 볼 수 있다는 게 체계적으로 관리 홍보가 가능해졌고요. 사실은 김해시 공공조형물은 1995년부터 건축미술품 설치 의무화되면서 양쪽으로 이제 급격히 성장을 했는데 과연 그게 질적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야외에 또 공공조형물 이제 만약에 다원화돼 있을 경우, 좀 전에 제가 말한 거 일원화됐을 때 장점을 말씀드린 거고, 다원화돼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 주관 부서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이 지자체 시장, 뭐 구청장, 지자체장들이 즉흥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게 많기 때문에 지역마다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고, 뭐 비슷한 것까지 또 봐주는데 너무나 직설적이고 유치한 조형물들이 남발하다 보니까 이 조형물들이 마치 소음이나 공해처럼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적절히 이제 분배를 하고 독창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하려면 이렇게 이제 김해시처럼 좌표 지도가 있고 리스트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대표적으로 그 서울시에서 괴물 영화 나온 뒤로 네. 한강변에 그걸 만들어놨는데 방치가 돼서 시민들이 원성이 낮아했던 사례가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 기획부터 공공미술 설치 기획부터 네. 작가와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딱 붙어서 예산 절감안도 네. 제출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중간 점검을 실시한 계획, 그다음에 관리 보존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다 예산을 꼼꼼히 짜고 네. 그럴 수 있는 별도의 지침까지 내놔야지만이 그 공모에 당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사실 이런 제도가 아예 김해에서 최초로 시도된 게 아니라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공건축 앞에 미술품을 설치하게 돼 있는 건축 미술품 장식 제도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도 광역지자체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관리 실태 점검이 의무화돼 있었는데 네. 안 한 거죠. 안 하니까 지자체에서 더 강력한 조례로 김해시처럼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경남도에는 지금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이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면 2015년 7월에 서울시 디자인 정책과가 시행한 도시 문화시설 점검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따르면 환경 정비가 필요한 조형물이 전체 60%, 어. 세척이 필요한 조형물이 36%, 네. 거의 그냥 절반 이상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었다는 예. 소리죠. 그러면 어쨌든 이번 사례가 질적 관리를 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번 김해시의 시도가 다른 지자체에도 좀 영향을 주겠죠? 그렇겠죠. 이번에 뭐 다른 지자체도 영향이 많이 받겠고, 이미 그 지난 2006년도죠.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이 리베이트 조형물의 그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죠. 이제 7월에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그 조형물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네. 여기서 그 절반 이상이 60% 이상이 예산 낭비라든지 이 공공조형물을 통해서 그 막대한 예산 낭비를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걸 유발시키고 있는데 네. 전국적으로 경남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뭐 여러 가지 국민적인 관심이 컸던 게 있었죠. 네. 지난 정부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유명 그 화가죠 신정아 씨 네. 이 리베이트 사건, 그리고 국세청 간부가 개입됐던 화랑의 어떤 조직적인 개입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마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조형물의 리베이트 사건들인데, 뭐 이런 것들만 봐도 현재 그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의 그 조형물의 관리라든지 네. 지금 갈등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지자체에서 몇 번이나 이제 국가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공고를 내렸지만은 아직까지 심각성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니면 정책의 의지가 없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은 김해시의 이번 사례를 보면은 저는 네.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가 않는다고 보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늦어지면은 결국은 우리 주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고 네. 지역 주민의 갈등은 저는 더 깊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경남 도내 시군들은 김해시 사례를 빨리 벤치마킹을 해서 좀 제도 개선을 좀 빨리 박차를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정말 김해시처럼 그 공공조형물의 유지 관리까지 생각을 한다면 네.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조형물도 좀 남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역민의 사회 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투명한 행정에 대한 감시와 질타는 이제 일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여기서 후퇴하는 모습인데요. 얼마 전 전국 지자체 행정정보 공개율이 나왔는데 경남도가 최하위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헬로 이스토크에서 그 이유와 개선 방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정보는 뭐고 또 공개율이 높다, 낮다는 뭘 의미합니까? 네, 행정 정보는 이제 공공기관이 직무상의 어떤 작성을 하든지 취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을 국민들이 청구를 하게 되면은 열람이나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그 국민들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그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을 하거나 공표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정보 공개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1996년에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거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근데 공개율이 낮다 높다 하는 것은 이 행정정보는 이제 행정기관의 어떤 신뢰성, 투명성,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들로부터 감시와 감독을 받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정보 공개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남도민들한테 행정의 지지도라든지 네. 행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행정정보공개법이 도입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네.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고 경남도가 그 최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성적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도정에 대한 그 어떤 그 새로운 그 좀 비판의 그 어떤 목소리를 좀 그 우리 도는 네. 좀 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 소속 한 의원이 이런 자료를 발표했는데 지난달 2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의 17개 시도의 그 행정정보 중에서 행정정보 공개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문을 전체를 공개를 하는 공개율이 네. 73.2%인데 경남은 53%에 불과합니다. 어. 그래서 경북, 강원에 이어서 꼴찌 수준인데 문제는 이 정보 공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우리 경남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행정정보 공개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원래 권위주의적 독재 통치 아래서 이제 행정부 관료들이 밀실 행정을 하고 또 그걸 소수 언론이 이제 그 정보를 독점하고 그것들을 이제 어떤 언론 뭐 통제한다든지 국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썼던 걸 깨기 위해서 이제 나온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포하거나 공표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시민들이 정보를 이제 공개를 청구하는 이제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배포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행정부에서 오픈하면 되는 거고 정보 공개 청구권 또 다시 2개로 나눠죠.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권은 네. 누구나 쉽게 이제 청구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거고 네. 다른 하나는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인데 그건 이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해관계 얽힌 경우에는 청구를 했을 때 심사를 해가지고 네. 공개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공공기관은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이 정보를 공개할 의무화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 소재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또 주기적으로 오픈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예. 어쨌든 이 수치로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공개율이 많이 낮은데요. 네, 이게 계속 경남도가 최하위권이었습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이게 경남의 그 정보 공개율이 2016년도는 약 70%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68, 네. 그리고 2018년에는 53%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또 여기서 많이 떨어진 게 이제 올해 6월 상반기까지를 보면은 39.4%입니다, 정확하게. 네. 그래서 2016년에 비해서 무려 뭐 30.4% 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예. 경남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군이 79.5%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고 나머지 지자체는 50%에 밑도는 시군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네. 함안군이 약 18%로서 전국에서 최하위 그룹에 이제 포진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남도의 그 정보 공개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네. 그 국민의 알 권리 정진이라든지 투명성에 굉장히 좀 우리 경남도의 행정이 역행하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예. 자, 함안군의 공개율이 17.9%라고 하는데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 도청을 비롯한 시군의 행정정보 공개 의지가 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지만 또 않은 게 이제 네. 어떤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의 문제인데 이번 보도는 조금 뭐라 그럴까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말한 경남이 최하위라는 것은 한 항목에 대한 거고 네. 원래 정보 공개를 할 때는 사전 정보 20점, 네. 원문 공개 20점, 청구 처리 40점,
고객관리 20점 이렇게 4개 분야를 봅니다. 네. 그래서 경남이 최하위를 먹었던 건 원문 공개 20점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객관적 데이터를 다 보여줘야 되는데 요거 한 개만 나간 거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경남도에다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다 이제 지금 자료 아마 화면 나갈 텐데 그 2019년 정보 공개 종합 발표 네. 예, 평가 행정부에서 한 평가를 보면 전체를 총 다 방금 말한 4개 항목을 전체를 합한 정보 공개 수준은 네.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우수 등급입니다. 최우수가 4개가 서울,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고 우수 4개가 경상남도, 대전 뭐 이렇게 돼 있고 보통이 9개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상위 그룹이 맞고 좀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원문 정보 공개는 실국장 이상이 결제 완료된 문서를 공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에서 부랴부랴 왜 그것만 이게 낮은지 검토를 해봤더니 일단 이 정보 공개 수준이라는 게 네. 그 전체적인 정보 시민들한테 그냥 편안하게 오픈하면 그게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네. 실국장 수준에서도 이 정보 공개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해도가 좀 낮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향후에 성과 평가를 해서 이제 배점 전 직원들한테 어떤 그 평가 받을 때 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올렸고 정기적인 결제 문서 관리 정보 재분류를 통해서 상향을 유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부서 담당자 정보 공개 마인드를 확산해서 성과 평가에 또 다시 반영하기로 이렇게 아마 이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경남도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니까 좀 다행인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행정정보 공개율이 높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그 행정 정보를 공개한다는 게 국민과 지역민 지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이 공개된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정보가 공개된다는 거고 정보를 많은 시민들이 많이 보유하면 할수록 민주화 수준이 높아지고 상호 소통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경제 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좀 거창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원문 정보 공개율이 2018년에 94%에서 올 예. 상반기 96%. 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원문 정보 공개율입니다. 네. 아까 말한 4가지 정보 공개율 중에. 네. 그래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서울시가 변하는 과정들을 봤더니 굉장히 행정이 민주화되고 민원이 줄어들고 하는 것들이 네. 결과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권위주의 시대에 나왔던 이런 것들을 혁파하기 네.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좀 전에 경남도는 그 4개 지표 중에 한 지표만 꼴등을 먹었다고는 하지만 네.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완전히 새로운 경남 했잖아요. 4개 중에 1개 상처 받았으니까 네. 완전히 새로워지려면 그것마저 회복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서울시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경남도와 각 지자체의 이 행정정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 정비가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네, 이제 방금 교수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서울시가 원문 정보 공개율을 거의 100%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민원도 줄어들고 네. 굉장히 그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평가 배점이 원문 정보 공개가 20점밖에 안 되지만 실제 그 상징성이라든지 그 어떤 국민들의 그 어떤 신뢰도 점수는 네. 저는 이것보다 몇 배가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경남도가 원문 정보 공개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아직도 그 불투명 행정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원문 정보 공개율을 좀 빨리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밀실 행정이고 내가 했던 어떤 그 결집 문서를 국민들 앞에 도민들 앞에 잘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은폐하고 네. 있는 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단체장이 저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공개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공개를 더 확대해서 도민이 행정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성문화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로 도내 지자체는 개인정보 유출이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행정 편의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